자, 이제 지구과학 1 해설을 마치고 지구과학 2 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구과학 2를 되게 완성도 높게는 잘 하지는 못해서 제가 풀었던 방식을 그냥 공유하는 그 영상으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해설이 나오지 않아서 완전 모범 답안이라고 하기는 되게 미숙하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이제 대기 대순환 모형을 보여주고 여기서 상승 길이와 하강 길이를 보여준 문제입니다. 근데 먼저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저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대륙권 계면이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저위도이고 여기가 고위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륙권 계면이 낮으면 고위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도, 저위도. 근데 이게 북반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쪽이 북쪽이겠죠? 북쪽, 이쪽이 상대적으로 남쪽이고 이렇게 나오겠죠? 짝, 아이, 짝. 대기 대전 지구 규모의 순환이다. 이거는 가장 큰 순환이기 때문에 기억 선지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A에서는 저압대가 형성된다라고 하는데요. A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해 공기가 기압이 높기 때문에 고압대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A는 B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아닙니다. 더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아예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광물 자원은 G2에서 3단원인가? 2단원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얘 그냥 통암기입니다. 통암기. 그래서 처음에 되게 헷갈렸는데요.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금은 이제 원소 광물인가 뭐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화성 광산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 광산의 페그마타이트 광산에서 나오고요. 이제 퇴적 광산으로 가장 유명한 게 저희 보크사이트거든요. 퇴적 광산 중에서도 보크사이트면 풍화장류인가? 풍화장류? 얘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요. 저도 그렇게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정장석에서 얘가 고령토로 바뀌고 얘가 이제 보크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보크사이트에서는 알루미늄 추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선이 맞는 것이고 A는 변성광선, 얘는 화성광선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다는 활석이죠. 얘는 바로 비금속이죠. 그래서 디귿선시도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편서풍 파동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면 제일 생각하기 편한 이런 모형인데 이런 모형인데요. 야, 일직선을 두면 안 되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고기압성 회전이 일어나고 여기에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풀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면 이 검은 선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그럼 여기가 저기압성 회전이 있었고 이런 데가 고기압성 회전이 있었다면 이런 데도 고기압성 회전이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저기압 경도풍이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직윤풍, 그 다음이 고기압성 경도풍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또 빠른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또 느리고 저합성 회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또 느리고 여기가 이렇게 빨라지잖아요. 고기압성 회전 때문에. 그래서 상층에서의 그 중첩과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쇄와 그 보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층에서 이런 상승 기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층에서 하강 기류 아니 상승 기류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공기들을 메워주게 상층 공기를 메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알게 된다면 아래 내려가서 전향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A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에서가 더 크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전향력 공식이 뭐냐면 V는 이 오메가 잠깐만 아이고야 전향력이 C잖아요. C가 2V 오메가 사인 파 A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데 대충 보면 위도는 다 비슷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위도는 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위도가 같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 없어지고 지구에 같은 지구에 있으면 지구의 각속도가 자전하는 각속도가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도가 없어진다면 여기서 전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속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런 그 경도풍이나 직윤풍이 부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더 그 전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고 선택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에서 C는 저합성 회전을 돌고 있다. 자명하죠? 여기 저기압성 구간인데 저기압 경도풍 구간인데 돌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 D 지점에서는 수렴하고 있느냐 발산하고 있느냐 물어보는데 고기압성 회전이 여기서 빨리 돌려주고 빨리 빼주고 색깔도 바꿔야 되겠네요. 또 빨리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뒤에서는 오히려 천천히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난다면 여기는 더 빨라진 고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수렴이 아닌 발산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공기를 이렇게 끌고 오르며 여기 아래에서는 이제 저기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뒤에서는 수렴한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4번은 잠깐 건너뛰고 제가 지구과학 1에서 만든 영상들처럼 1부랑 2부랑 나누라고 하는데요. 1부에서 만든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금방 풀 수 있었던, 그러니까 바로 생각해서 해설할 수 있었던 것들이고, 두 번째가 조금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한, 그리고 공부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약간 오개념을 갖고 있었다든지 헷갈렸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고 바로 5번으로 먼저 풀겠습니다. 5번 문제도 이제 그냥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방해석이랑 운모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휘석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운모, 흑음모를 자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방해석도 학교에 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 뭐 방해석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설마 방해석이 없는 학교가 없지 않을까? 방해석이 있어야 해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에서는 두 가지 쪼개짐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기둥 모양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 두 방향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다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 쪼개짐이 있어서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iO2 함량, SiO4 삼연체 결합 구조는 판상 구조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감람석, 간단히 쓸게요. 감휘, 각, 흑, 석영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이제 석영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다 결합 구조가 있어요.
얘는 독립형, 얘는 사슬, 단사슬, 얘는 복사슬, 얘는 판상, 얘는 이제 망상. 근데 흑운모가 운모랑 같은 이게 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판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판상 구조 맞고요. 다에서는 묽은 염산이 맞다고 하는데요. 주성분이 얘가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CaCO3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염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2번처럼 꼭 암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6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저 틀렸습니다. 이거를 외우지 못하면요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못 외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고 그냥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대동노충군, B는 조선노충군, C는 연일노충군. 그렇지, 여기서 이제 각각의 특징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기 때문에 해설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넣어보고 합니다. 우선 생성 순서를 따져본다면 BAC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선노충군은 이제 캄브리아 시기 고생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동노충군은 중생대, 만약 연일노충군은 신생대 라고 생각하면 BAC가 맞겠죠? B는 육성층과 해성층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걸 말하는데 조선노충군이 아니라 평안노충군이 이제 육성층과 해성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이거 착각해가지고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C에선 대보조선운동에 의한 영향을 받았냐 이러는데요. 대보조선운동은 중생대 쥐락이 일어났어요. 중쥐. 근데 C는 신생대에 나타났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이 부분도. 솔직히 저는 외울 자신이 없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조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점선과 직선 중에서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조류의 속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맨 처음에 보자마자 분석했냐면요. 여기 가장 높았을 때 애가 가장 낮았어요. 그러면 근데 얘가 낮을 때도 낮아요. 얘는 높을 때도 낮고 얘는 낮을 때도 낮아요. 이 실선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실선은 바로 조류의 속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해수면의 높이라 했어요. 합리적이죠? 꽤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꾸 풀면 문제가 딱히 없어요. T1일 때는 썰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속도는 증가해요. 근데 썰물은 속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해수면이 하강하고 있다는 것이 이 썰물이 나타나는 것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썰물이 나타나고 있다. 기억 맞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류의 속도는 T3일 때 T2보다 빠르다라는데요. T2일 때는 조류의 속도는 이거의 크기이기 때문에 T2일 때는 여기 있고 T3일 때는 여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2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T3일 때가 T2보다 빠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T4일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기조력의 중력보다 크다라고 하는데요. T4일 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 중력이 항상 크거든요. 기조력이 더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조력은 천체 달이랑 태양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 공통 질량 중심에 의해서 걔네들 물을 끄는 거거든요. 원심력의 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물에 그러니까 해수에 작용하는 힘이
기조력이 더 커버리면 그냥 해수가 그냥 붕 떠버리기 때문에 공중에 말이 안 되는 선지인데 제가 또 속아버렸습니다. 말이 그럴듯해서 뭐지 하면서 기억 디귿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얘가 7번이 그 오답률 최다 문제여서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나봐요, 저처럼. 이 선지가 되게 뭐랄까요, 되게 생소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지질도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먼저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지형이 있는데 이 부정합이 하나 크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합 먼저 체크해주고 그래야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부정합 체크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에 맞춰 쌓였고 역전한 것도 없고 이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쌓인 층은 사암이냐 물어보는데 사암이 여감 위에 이렇게 둘러싸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선택했습니다. 저 가장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석회암층의 경사를 바라보는데 석회암층의 경사는 남쪽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등고선들을 연장시켜 가지고 어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맞춰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죠. 그러면 400과 500 쪽을 나타냈는데 얘가 경사 방향이 이쪽이죠.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선지 틀렸고 지층의 경사각은 여감층이 셰일층보다 크다. 원래는 경사각을 구하면 저희에게 이 지층의 두께 아니면 여기 간격 사이에 이 등고선 간격 사이를 줘야 되거든요. 정상적이면. 근데 저희가 쉽게 눈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걸 주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초에 여감층이 수평층이에요. 그래서 경사각이 그냥 없어요. 그래서 여감층이 CL층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제 대기 안정도 문제인데요. 요즘에 이번 구모의 대기에 대한 그 문제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대기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기 문제들이 좀 야물딱진 문제가 나오질 않아서 좀 슬픈 건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수학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뭐래 여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에 우리나라가 고밀도 미세먼지를 갖고 있었던 3일 동안 850kg 헥토파스칼에서 이런 게 나타났대요. 가그림. 가그림에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상층 공기잖아요. 상층 공기인데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여기에는 고기압성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고기압성 회전이 일어나고 있고 고기압성 회전은 이제 하강기를 일으켜요. 하강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에서는 같은 시기에 상공에서 어떤 단열 상승이나 단열 하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단열 하강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하강기류, 그러니까 그 고기압 경도풍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A 지상의 기역은 니은의 위치에 뭐였든 이렇게 된대요. 단열 변화 전후를 얘기하고 있대요. 단열 하강이기 때문에 기역에서 니은으로 간 건 알겠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걸 전제로 깔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한반도 고기압성 회전이 나타난다. 맞죠? 단열 변화 후의 온도는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 되겠죠. 니은이 단열 변화 후의 온도고 이게 단열 압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니은에 해당 공기 절대 안정 상태죠. 맞습니다. 절대 안정 상태예요. 이렇게 역으로 꺾여 있는 거면 전혀 그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는 건 아래 공기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완전 절대 안정 상태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절대 안정. 방금 뭘 체크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억 디귿이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게 처음엔 되게 복잡해 보여가지고 약간 당황을 탔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당황을 했지만 옛날 작수에 나왔던 대기 안정도 문제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1cm 수소선과 가시광선으로 외부 운하를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딱 보면 딱인 것 같아요. 이 가시광선이 뻔하고요. 21cm 수소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로 보는 은하의 모습이 아닌가. 네, 그쵸? 그래서 가는 중성수소의 분포인데요. 21cm 수소선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수소가 스핀이 다른데 이게 이 스핀 방향이 같은 곳에서 반대쪽 스핀으로 바뀔 때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21cm 수소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중성수소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간물질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고 하는데 여기 뭐가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A가 맞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별로. 나에서 밝게 보이는 물질의 온도가 가에서 보이는 밝게 온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나에서 밝게 보이는 물질은 가시광선이고요. 그쵸? 가시광선이면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까지잖아요. 파장이 람다가. 근데 얘는 람다가 말 그대로 21cm예요. 그럼 온도가 더 높은 것이 나겠죠? 그래서 나에서 밝게 보이는 물질의 온도가 다에서 밝게 보이는 물질의 온도보다 높은 것이 맞습니다. 약간 얘 파장이 21cm라는 거는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줄 때 주는 그러니까 줄 때 주는 문제가 G1에 훨씬 더 많은데 G2에서는 이런 문제가 약간 귀한 편이죠. 다 계산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네, 여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광현미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광현미경도 완전 암기해서 푸는 문제긴 한데요. 몇 번 다뤄보면 훨씬 더 편해지는 문제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항반도의 지질 같은 경우에는 금방 까먹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리 위주의 공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항상 외울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개방니콜에서는 다색성, 그리고 뒷교니콜에서는 뭐 그러니까 4번의 소광이 있고, 그리고 간섭색 뭐 이런 특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문제들은 그 사진들을 얼마나 많이 본 경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편한 암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와 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편함과 규함 중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가 상대적으로 제가 사실 그림을 외웠어요. 그림을 알면 편하고요. 그 규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를 많이 푸세요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 부분에는 편함. 그래서 이것도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들인데요. 그쵸. 근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돌렸는데 원래는 소관 같은 경우가 90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30도를 돌렸을 때 0도에서 30도를 돌렸을 때 안 보인다. 그러면 직교니콜이었기 때문에 직교니콜에서 볼 수 있는 광물은 이방체의 광물밖에 없거든요. 복굴절을 하는 광물들이죠. 그래가지고 등방체가 맞습니다. 등방체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가에서 재결정 작용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편함 자체가 압력과 온도를 받았기 때문에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규함에서는 그러니까 셰일만 홈펠슨 조직이 생기고요. 나머지는 다 입상 변정질 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 하면 이것도
온도에 대한 재결정, 그러니까 다시 부분 용융 돼가지고 부분 용융 잠깐 녹았다가 다시 굳어버리는. 근데 더 크게 그 알갱이들이 크게 뭉친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입상 변정질 작용이 일어났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암기가 필요하고 감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 물론 연습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눈에 익으면 되게 문제 풀기 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막상 시험에 봤을 때 기억 선지부터 헷갈려가지고 니은 디귿은 다 풀었는데 어이쿠야,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수학실을 빌리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이제 기억 선지 막혔는데 니은 디귿은 다 풀어가지고 4번인지 5번인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풀이하는 것이 이제 새로 배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16km 하부에 전체 질량의 90%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16km 하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얘를 여기 아래랑 비교했을 때 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지 생각하다가 여기가 100 헥토파스칼인 걸 찾아냈어요. 여기는 지면에는 1000이죠. 그러면 여기는 99%가 아니라 90%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것입니다. 두 번째, 높이에 따른 비율 감소는 L1이 L2에서보다 크다라는데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L1에서는 여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가 4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12, 이 정도 되죠. 그래서 만약 여기 지면에서 4km 올라갔어요. 그럼 대충 400 헥토파스칼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4km를 올려버리면 50 헥토파스칼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1의 감소폭이 L1에서가 L2에서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거 두 번째 찍고 있거든요. 이 12번 문제를 계산을 잠깐 아까 0을 하나 빼먹어가지고 잘못돼서 잠깐 멘탈이 나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이게 계산을 한번 틀리면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여기가 대기 정역학평인 걸 알고요. 높이가 2km래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중력과 속도는 여기 있고 헥토파스칼에서 뉴턴 퍼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밀도 L1의 평균 밀도를 물어보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L1이 200에서 800 사이죠. 그러면 델타 P는 로 GH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압 차이는 200 헥토파스칼 차이 나고, 로우는 모르고 G는 10이고 높이는 2000입니다. 그러니까 2km인데 미터로 모두 다 쓰기 통용하기 때문에 2000m로 쓰겠습니다. 근데 헥토파스칼이 100 뉴턴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래가지고 200 그리고 00 더 붙여주고 로우 10 2000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양변에 2만 분의 1 곱해주면 1, 로우는 그럼 딱 1이 나오죠. 사실 이거 단위는 다 생략했어요. 근데 밀도 단위가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냥 너무 번거로워서 그 약분시키는 게 번거로워가지고 로우 GH 계산, 수치적인 계산만 했어요. 근데 0.9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보다 크냐, 미터 세제곱보다 크냐 하니까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맞습니다. 이런 계산이 간단하게 그냥 해주면 됩니다. 단위 계산까지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시간은 좀 많이 투자했어요, 시험 당일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분배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위까지 다 맞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 자, 원래 13번 문제를 바로 풀어야 되지만 제가 니은 선지에 대한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 선지에 대한 설명은 바로 할 수 있지만 니은 선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설해내기 힘들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4번 문제와 3번인가 4번 문제와 같이 다른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도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도 아니고 그 디귿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4번밖에 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디귿만 맞춰서 4번을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걸 이어서 하도록 하고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가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이런 페이지가 없으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표면 해역에서 나타난 가와 나가 있었대요. 가와 나의 주기랑 파장을 알려주고 A와 B의 각각 수심이 이렇게 100m 이렇게 돼요. 근데 파장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심해파와 천해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2분의 람다, 2분의 파장 그리고 20분의 파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구분지어서 심해파인지 천해파인지 나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수심이 100m 있던 친구는 심해파가 되는 것이고 4m는 어쩔 수 없이 천해파가 되는 것이죠. 솔직히 4m면 천해파고 굳이 이렇게 2분의 람다를 써가지고 계산을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불안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심해파와 천해파에 대한 심해파 속도 공식 천해파 속도 공식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해파는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2파이분의 GL 그렇죠. 그리고 얘는 GH 그러니까 마찰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게 된다면 A가 뭐죠? 그래서 A가 100이기 때문에 가가 A고 A가 100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가 심해파인데 심해파의 속력을 그럼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쵸? 심해파의 속력. 그러면 기역 선지를 풀기 위해서 심해파의 속력을 구할 건데 루트 2파이분의 GL이 나오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고 G가 10이고 파장이 100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2파이 그러면 얘가 50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500분의 파이 그쵸? 500분의 파이. 근데 얘가 500을 대충 파이를 3으로 잡고 1, 3은 3, 23, 68 이렇게 해서 166 루트 166이 나오는데 100의 100 제곱은 10의 제곱은 100이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10m/s보다 빠르다는 거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지는 나가 가에서 지날 때 물원자는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나가 아까 천해파라고 했죠. 천해파는 원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었고요. 이제 주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좀 많이 틀렸을 그 선지인데요. 속력이 얘가 주기분의 파장이라는 이 물리 공식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솔직히 원래 G2 교과서 나오긴 하는데 이걸 잘 확인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도를 다 대충 구해 본다면 속도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루트 2파이분의 GL 먼저 구해보면 10이고 깊이가 수심이 4잖아요.
그래가지고 40이니까 2루트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쵸? 2루트 10 나오는데, 근데 그럼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고 하면 당연히 심해파가 1000회파보다 빠르겠죠? 저희가 계산한 여기 이거에 따지면, 왜냐면 심해파는 루트 166이고 얘는 2루트 10이니까 훨씬 더 크죠, 심해파가. 그래서 파장, 그러니까 이게 주기분의 파장이었잖아요. 주기분의 파장. 주기는 일정해요. 그래서 파장이 영향을 줘요. 근데 파장은 속도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심해파 즉 기억 파장이, 기억은 니은보다, 아니 기억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주기분의 파장. 그쵸? 그쵸. 근데 주기가 분모로 내려가기 때문에 파장은 일정하잖아요. 헷갈렸네요. 파장이 일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약간 계산이 복잡한 과정이 들어있는데요. 심해파 공식과, 여기서 이걸 쓰자면 여기 심해파 공식과 이 천해파 공식을 정확히 안 다음에 이걸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한 다음에 그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라는 이 공식까지 완벽하게 해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자랑을 하자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딱 제가 생각했던 문제가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이 중간에 주기분의 파장, 여기서 그 뭐뭐보다 뭐뭐해서 약간 헷갈려가지고 중간에 약간 자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네,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15번. 자, 이제 다시 계산이 좀 적은 문제로 들어왔어요. 이제 중력 이상 문제를 중력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중력을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표준 중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더 극지방이랑 가깝냐 물어보면 당연히 30도가 더 가깝죠. 그래서 표준 중력은 30도, 위도 30도가 더 크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레이저 포인트 되게 편하네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편하네요. 측정한 중력값은 B가 A보다 크다고 하는데요. 중력의, 그러니까 만유인력만 따졌을 때 우선 중력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이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위도가 같아요. 얘네 둘이 위도가 똑같이 30도이기 때문에 원심력을 무시해도 된다면 잠깐만요. 원심력을 무시해도 된다면 만유인력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유인력 공식을 따지면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반지름이에요. 근데 반지름이 상대적으로 A가 더 길죠. 그래가지고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한 중력값이 C에서가 D에서보다 작은 이유는 산에서 이렇게 만유인력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이게 맞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산도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풀렸던 문제죠. 자, 16번 문제. 16번 문제도 이제 바로 풀어보면 은하 회전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풀었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생각보다 깊은 공식들이, 깊은 니은선지서 약간 좀 깊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풀어보자면, 강체 회전하는 구간은 A가 B보다 크다. 강체 회전은 이 구간을 말하는 거죠. 이 구간.
이거 레이저 포인터를 찍어드릴게요. 여기 말하고 여기를 말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A의 은하가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우리는 보다 큰 게 맞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선지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25 헥토파스칼 킬로파스칼 헥토파스칼이죠. 킬로파스칼까지의 질량은 A가 B의 1.75배이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냥 비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질량 대비 속도가. 근데 얘가 150이고 얘가 300이라고 치면 1.75배보다는 2배가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어서 운 좋게 맞추긴 했는데요. 얘가 원래 어떻게 풀리냐면 만유인력과 이 구심력이 같다는 그런 공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만유인력은 원심력이다라는 공식을 세워가지고 이 질량의 그 제곱 이게 회전 속도가 질량이 제곱배에 이게 비례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공식을 몰랐을 때는 원래는 제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 원래는 풀기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이게 1.75배는 아니겠거니 하면서 풀어서 운 좋게 맞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선지는 이제 간단한데요. 기역 구간에서가 니은 구간보다 암흑 에너지 양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기역 구간은 상대적으로 원래 시각으로 보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옵티컬하게 보는 이 질량들이 많고 바깥쪽으로는 오히려 적어가지고 원래 예상했던 경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원래 회전 속도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측 밖의 행동을 하니까 니은 구간에서가 암흑 물질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원래 17, 18, 19번을 이어서 풀어야 되는데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맞췄는데 정확한 그 계산 과정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영상을 넘기려고 하고요. 18번하고 19번은 정확한 개념부터 약간 풀면서 흔들렸던 것 같아서 또 18번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같이 아까 13번이랑 그 4번이랑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가 끝난 후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어가지고 영상 올리는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데, 자, 20번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20번에 있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정답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풀었는데 왜 20번부터 접근을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다가오면서 약간 머리가 아팠지만 지금이라도 풀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10월달에 아니면 수능 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게 된다면 정력학 평형 상태와 지역률을 이루고 있고 위도 30도에 있으며 이 단면적을 보여주며 여기에는 지역률과 0 속도가 0이다. 그래서 Z1, Z 프라임 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압력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뭘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수압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델타 P는 rho GH라는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기억 현지부터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rho 1 곱하기 GH는 rho 2 곱하기 GH 이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애도 돼요. 왜냐하면 동쪽 단면하고 서쪽 단면이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같고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로우는 여기 쓰여 있고 G는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고 H가 어떻게 되냐면 로우 1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를 더한 값이 이제 로우 2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0.7m 더하기 H는 는 로우 GH 해가지고 얘랑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풀이 들어가면 로우 1이 얼마냐면 1020 그리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제곱인가요? 그쵸. 그리고 G는 10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높이는 얘가 0.7 플러스 H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1027kg 미터 세제곱 곱하기 10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H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관찰을 해봅니다. 어떻게 같으려면 같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는 이걸 구하려고 방정식을 이렇게 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102를 그냥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봤어요. 그래서 102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0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102.7이 10에 의해서 곱해진다면 1027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120이 102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바로 맞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1020이 이쪽에 있고 1021 여기서 만들어주면 1027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여기서 만들어주면 이게 같다고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바로 맞다고 이 공식을 때려 넣으면 바로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니은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선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류의 방향을 물어보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힘이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 잠깐 점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딱 이렇게 찍고 그런 다음에 수압 경도력은 기울기에서 이쪽으로 형성되고 pH 그리고 수평 수압 경도력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향력이 작용하죠. 북반구니까.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이 색칠된 부분은 속도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지나는 순간부터 이 지점이 지나는 순간부터 밀도가 작아지면서 이걸 다시 평행을 맞춰줘요.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흐르다가 그러니까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가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다시 또 수압 경도력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여기 있는 밀도가 다른 부분의 기울기를 따져가지고 이쪽으로 수압 경도력을 잡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수압 경도력이 끝까지 유지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평행을 이룬다.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서쪽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이거를 잘 파악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속아버리면 이제 숟가락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구해보면 수압 경도력 여기 있고 전향력이 여기 있으면 북반구에서는 해수의 진행 방향에 오른쪽 직각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앞으로 이게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을 그려주면 헷갈리지 않게 동서남북을 그려주면 이 와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형은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맞고. 그러면 니은 틀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디귿 선지는 어떻게 될까요? 디귿 선지도 계산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지형류의 그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V는 2 오메가 사인 파이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기울기인데요. 얘를 어떻게 하냐? 2 곱하기 이제 사인 30도가 뭐냐면 이제 2분의 1이거든요. 이제 똑같이 곱해주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 오메가 값이 어떻게 되냐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 그리고 G는 이제 그러면 10 G는 10 그리고 기울기는 5의 10의 6승분의 0.7 6승분의 0.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랑 약분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얘랑 곱해보면 얘가 7이 되죠. 7은 또 얘랑 약분돼요. 그래서 바로 결론만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여기서 다 없어졌죠. 그리고 얘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근데 지수는 곱하면 합이 되면 10분의 1 이렇게 해서 0.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V2 값이 되겠습니다. 0.1보다 느리다가 아니라 딱 0.1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학년도 9월 G2 평가원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제가 못 풀었던 5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해설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업로드 죄송하고요. 원래 좀 더 빨리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마음같이 안 돼서 되게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것이고요. 나머지 영상들은 또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